혹시 당신은 운명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던 두 남녀가 한국이라는 곳에서 조우했습니다. 그 사람과 눈빛이 얽히는 순간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처럼 말이죠.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프랑스 육군 포병 소위 마리 모로입니다. 2018년 8월 아프간 쿤두즈 지역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알파1 화력 지원 요청. 적 포위됐다. 즉시 지원 바란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프랑스 웨인부대 정찰조가 탈레반에게 포위된 상황이었죠. 저는 카이사르 자주포 포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좌표 확인했다. 30초 내 사격 개시한다. 지도를 보며 좌표를 입력했어요. 산악 지형이라 계산이 복잡했지만 우리는 최정예 포병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있었죠. 사격 개시. 6발의 포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곧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무전기에서 들려온 건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중지. 중지. 아군 피격. 우리가 맞았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좌표는 정확했는데. 아니, 정확하다고 믿었는데. 메데박, 메데박. 8명 부상, 상황 심각. 의무 후송 헬기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고도 보정에서 실수했다는 걸. 산악 지형의 바람과 기압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어요. 1시간 후,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명 전원 사망 확인.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우리 편을, 전우들을, 제 포탄으로. 군법회의가 열렸고, 저는 견책과 함께 보직 해임을 당했어요. 전역을 고려하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저는 속죄하고 싶었어요. 더 나은 포병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후로 저는 포를 쏠 수 없게 됐어요. 방아쇠만 보면 손이 떨렸고 폭발음만 들려도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죠. 최정예 포병 장교에서 한순간에 무능한 군인이 된 거예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참모 업무로 전환했어요. 2년이 지나 소령으로 진급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는 남아있었죠. 2020년 가을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모로 소령, 새로운 임무가 있네. 한국의 K9 자주포 평가단에 지원해보지 않겠나? 한국의 K9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폴란드가 1000대나 구매해서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자주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포병을 압도한다는 소문도 들었죠. 카이사르보다 정확도가 3배 높다고 합니다. 자네가 가서 직접 확인해 주게. 정확도가 3배라니. 그게 사실이라면 혹시 그날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2020년 10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방 안에는 8명의 전우들 사진이 있었죠. 더 나은 무기를 찾아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운명이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모로 소령님, 저는 한국육군 포병학교 류태강 소령입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군복 차림의 한국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죠. 프랑스어를 하시네요? 생시르에서 1년간 연수했습니다. 프랑스 포병의 전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생시르는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예요. 그가 우리 전술을 배웠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창원까지 가는 2시간,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류 소령은 필요한 설명만 간단히 했고, 저도 굳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죠. 아프간 이후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한화 디펜스 창원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들, 줄지어 선 K9들,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 프랑스의 그 어떤 방산 시설보다 현대적이고 거대했죠. 일일 생산량이 궁금하신가요? 류 소령이 물었어요. 얼마나 되나요? 전시 기준 하루 10대까지 가능합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우리 카이사르 공장은 한 달에 10대도 힘든데 견학을 시작했어요. 조립 라인을 지나가는데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는 것 같았죠. 저기 계신 분은 30년 경력의 마스터입니다. 손끝으로도 0.1mm 오차를 잡아내죠. 류소령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당연하겠죠. 이런 시설에서 일한다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거예요. K9을 처음 가까이서 봤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이사르보다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거든요. 52 구경 155mm, 포신이 마치 거대한 철갑용 같았어요. 만져보셔도 됩니다. 류소령이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차가운 철갑을 쓸어내렸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 같은 것. 내일 실사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숙소에서 쉬시죠. 숙소로 가는 길, 류소령이 갑자기 물었어요. 모로 소령님은 왜 K9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더 나은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뭔가 더 묻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다행히 그냥 넘어갔죠. 숙소는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짐을 풀면서 8명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들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창밖으로 한국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죠. 평화로운 일상. 제가 빼앗은 8명도 저런 일상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K9이 포효하는 꿈. 그리고 그 포성이 왠지 위로처럼 들리는 꿈을. 다음 날이 기다려졌어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뭔가를 기대하게 됐거든요. 다음 날 새벽 6시, 류소령이 숙소로 왔어요.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포천 훈련장까지 2시간이에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을 달렸어요. 류소령은 K9의 특징을 설명했죠. 분당 최대 6발, 지속 사격 시 분당 3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RSI도 가능하고요. MRSI, 다중 동시 탄착 사격.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발을 쏴서 동시에 떨어뜨리는 기술이죠. 이론상으론 알지만 실제로는 극히 어려워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세 대의 K9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포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오늘 보실 건 정밀 타격 시연입니다. 저 산 너머 표적을 맞출 겁니다. 15km 거리의 표적이었어요. 산 너머라 직접 보이지도 않는 곳이죠. 사격 개시. 첫 발이 나갔어요. 굉음이 온몸을 관통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손이 떨렸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탄착 확인. 표적 중심 반경 5m. 놀라웠어요. 첫 발부터 그런 정확도라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이었어요. MRSI 시연하겠습니다. 한 대의 K9이 연속으로 4발을 발사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쏜 포탄들이 서로 다른 궤적을 그렸죠. 10초 후 동시 탄착. 정확히 10초 후 4발이 동시에 표적에 떨어졌어요. 드론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경이로웠죠. 4발 모두 10m 이내에 명중했어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류소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비밀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장비도 결국 사람이 운용하니까요. 우리 포병들은 K9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아요. 그가 포병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확신을 봤죠.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어요. 모로 소령님도 직접 쏴보시겠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프간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는 끌림이 더 컸어요. 포수석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K9의 컨트롤 패널은 직관적이고 편했죠. 심호흡하세요. K9이 도와줄 겁니다. 류소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의 목소리가 편안하게 느껴졌죠. 방아쇠를 당겼어요. 포신이 불을 뿜었고 포탄이 날아갔죠. 그리고 명중. 표적 중앙 정확히 명중. 믿을 수 없었어요. 첫 발부터 명중이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 무기가 있었다면, 정말 이 무기가 있었다면. 훌륭하십니다. 역시 프랑스 포병이시네요. 류소령이 웃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죠. 그 순간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깨지는 것 같았어요. 아프간 이후 처음으로
제가 다시 포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K9 시연을 본 후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숙소를 나와 훈련장으로 향했죠. 경비병이 의아했지만 신분증을 보이자 통과시켜줬어요. 텅 빈 훈련장에 K9들이 달빛 아래 서 있었어요. 거대한 철의 짐승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죠. 한 대에 다가가 차가운 포신을 만졌어요. 잠이 안 오시나 봅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류소령이 서 있었어요. 그도 사복 차림이었죠. 미안합니다. 허락 없이.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이러거든요. 포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는 나란히 K9 옆에 앉았어요. 한국의 가을밤은 쌀쌀했지만 이상하게 포근했죠. 낮에 정말 놀라워하시더군요.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슬픔 같은 것?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죠. 이 사람에게는 2년 전 아프간에서 제 실수로 아군 8명이 죽었어요. 고백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류소령은 조용히 들어줬죠. 고도 보정을 잘못했어요. 산악 지형이라 변수가 많았는데 제가 너무 자신했죠. 결과는 8구의 시신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K9을 보러 오신 거군요. 더 정확한 무기를 찾아서. 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니, 사실 저는 다시 포를 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류소령이 입을 열었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갑작스러운 날짜에 고개를 들었어요.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을 때 저는 K탑 레이더 부대에 있었어요. 포격 징후를 포착했지만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죠. 제 판단 미스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간인 거주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2명이 죽었죠. 할머니와 청년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빨랐다면, 조금 더 정확했다면, 이제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어요. K9도 그 결과물 중 하나고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더군요. 그가 저를 봤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눈이 촉촉했죠. 모로 소령님, 우리는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를 더 나은 포병으로 만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녹아내렸어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포병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그리고 평화에 대한 꿈.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해가 뜨네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모로 소령님, 혹시 커피 마실래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냥 말이라고 불러주세요. 계급 빼고요. 그럼 저도 태강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갔죠. K9들이 아침 햇살에 빛나는 걸 뒤로하고 그날이 우리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태강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서울 구경시켜드리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매일 함께 훈련을 보고 기술을 논의했지만 업무 외적인 제안은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제가 여기 온 건 공무인데 K9만 보고 가시면 한국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K9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논리가 귀엽게 느껴졌어요. 사실 핑계였겠죠. 저도 그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태강이 숙소로 왔어요. 군복이 아닌 캐주얼한 차림이 어색하면서도 멋있었죠. 오늘은 관광객 모드예요. 편하게 즐기세요. 첫 목적지는 전쟁기념관이었어요. 거대한 건물 앞에서 태강이 설명했죠. 한국전쟁 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왔어요. 프랑스도 그중 하나였고요. 전시관에 들어가자 프랑스군 참전 코너가 있었어요. 젊은 프랑스 병사들의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3,421명이 왔고 287명이 전사했어요.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 대대는 정말 용감했죠. 태강의 목소리에 존경이 묻어났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기억해주는 한국인을 보니 감동적이었죠. 고맙네요. 이렇게 기억해줘서.
당연한 거죠. 피로 맺은 인연이니까요. 기념관을 나와 한강으로 향했어요.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죠. 가족들, 연인들, 모두가 평화롭게 웃고 있었어요. 여기가 한강공원이에요. 서울 시민들의 쉼터죠.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상쾌했죠. 파리의 생강이 생각나요. 하지만 여기가 더 생동감 있네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도시를 만들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태강이 어색하게 물었죠. 마리 씨는 왜 군인이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2차 대전 참전용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죠. 포병을 선택한 건 가장 정확한 병과라고 생각해서였고요. 쓴웃음이 나왔어요. 정확한 병과라니. 제 실수를 생각하면 아이러니였죠. 후회하세요? 매일 해요. 하지만 며칠 전 당신이 한 말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태강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놀랐지만 뿌리치고 싶지 않았죠. 마리 씨는 훌륭한 포병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열정적이고 진실해요. 따뜻한 손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정이 됐죠. 저녁은 전통 한식당에서 먹었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죠. 젓가락질이 서툴러요. 천천히 하세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태강이 젓가락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손을 잡고 자세를 교정해 주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죠. 한국 음식은 정이 담겨 있어요. 나눠 먹는 문화거든요. 프랑스도 그래요. 함께 와인을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죠. 언젠가 프랑스 와인을 마셔보고 싶네요. 마리 씨가 추천하는 걸로. 언젠가라는 말에 미래가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식사 후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죠. 아름다워요.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그 삶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일이고요. 태강이 제 옆에 바짝 섰어요. 어깨가 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죠. 마리 씨, 당신과 있으면 전쟁을 잊게 돼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도요. 당신과 있으면 제가 괴물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전사죠.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고백이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저는 그를 올려다봤어요. 진지한 눈빛에 제 모습이 비쳤죠. 태강 씨, 더 말할 수 없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이럴 권리가 있나? 8명을 죽인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나? 그때 태강이 말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 느끼세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한강에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죠.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전쟁도, 죽음도, 죄책감도 없는 곳. 그의 품이 제 피난처가 되었어요. 일요일 오후, 태강이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인사동의 고즈넉한 한옥이었죠. 한국 전통차를 마셔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대추차를 주문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위안이 됐죠. 프랑스 문화를 알려주세요.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태강의 말에 파리가 떠올랐어요. 에펠탑, 샹젤리제, 생강.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더 좋았죠. 파리는 아름답지만 때론 차가워요.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죠. 한국은 달라요. 따뜻하고 정이 많아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파리에서. 네, 특히 아프간 이후로는. 하지만 이상해요. 여기서는 외롭지 않아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죠. 우산이 없네요. 괜찮아요. 뛰어가죠. 우리는 빗속을 뛰었어요. 흠뻑 젖었지만 웃음이 났죠. 처녀처럼 깔깔대며 웃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요? 근처 카페로 피했어요. 서로를 보니 완전히 젖은 생쥐 꼴이었죠. 미안해요. 날씨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어요. 비를 맞으며 뛰는 게 얼마만인지. 태강이 휴지로 제 얼굴에 빗물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눈을 감았죠. 마리 씨, 눈을 뜨니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그가 먼저 물러났어요.
커피 마시면서 몸을 말리죠. 아쉬움과 안도가 동시에 들었어요. 우리 사이엔 아직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 취미, 꿈. 평범한 대화였지만 특별했죠. 프랑스로 돌아가면 당신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제 고백에 태강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에겐 각자의 임무가 있으니까요. 네, 알아요. 하지만 바보같이 바라게 되네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 감정이 무엇인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저는 곧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날 거예요. 적어도 남은 시간 동안은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태강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깍지를 꼈죠. 네, 후회 없이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어요. 짧지만 아름다운 무지개. 우리의 만남 같았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태강이 말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훈련이에요. 오늘은 꿈 같았어요. 저도요. 고마워요, 태강 씨. 오늘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헤어지기 전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리.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죠. 하지만 문득 생각했어요. K9이 우리를 만나게 했듯이 운명은 또 다른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고. 그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수요일 밤 K9 야간 사격 훈련이 있었어요.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의 정밀 타격 시연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야간 이동 사격입니다. 태강의 설명에 따라 K9 새 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동 중에 사격을 시작했죠. 탕, 탕, 탕. 야간 투시경으로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시속 40km로 달리면서도 모든 포탄이 표적에 명중했죠. 믿을 수 없어요. 이동 중 정확도가 이 정도라니.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이건 정말 예술이었어요. 카이사르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이게 K9의 진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훈련이 끝나고 포병들이 철수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벅찬 감동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리 씨? 태강이 제 옆에 왔어요. 이 무기가 그때 있었다면 8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흘렀어요. 태강이 손수건을 건넸죠.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마리 씨가 K9을 프랑스에 도입하면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확신해요. 그리고 마리 씨라면 K9을 최고로 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참 목소리가 힘이 됐어요. 그때 갑자기 폭죽이 터졌어요. 멀리서 축제라도 하는지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죠. 와, 예뻐요. 마리 씨가 더 예뻐요.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태강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폭죽빛에 비친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에 이끌린 듯 저는 발끝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먼저 떨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죠.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미안하지 마세요. 태강이 이번엔 저를 끌어당겼어요. 두 번째 키스는 더 길고 깊었죠. 폭죽이 계속 터졌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미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렸어요. 태강의 고백에 웃음이 났어요. 저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그건 거짓말이고 적어도 한강에서부터는 계속 당신을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일찍부터요. 당신이 K9을 처음 만졌을 때부터 우리는 웃었어요. 포병답게 정확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훈련장의 K9들이 달빛에 빛났죠. 이제 어떻게 하죠? 제 질문에 태강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요. 비록 시간이 얼마 없지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확실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원한다는 것. 그것만은 K9의 명중률만큼이나 정확했어요. 키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공식 일정에서도 서로를 의식하게 됐죠.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고 우연히 손이 닿으면 전기가 통했어요. 모로 소령님, 이 부분 설명 더 들으시겠습니까? 회의실에서 태강이 물었어요. 공식적인 말투였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네, 유소령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른 한국 장교들이 있어서 우리는 연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건 고문이었죠. 점심시간, 태강이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오후 5시, 동쪽 창고 뒤.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10대의 비밀 연애 같았죠. 약속 시간에 창고 뒤로 갔어요. 태강이 기다리고 있었죠.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못 만나서. 괜찮아요. 잠깐이라도 둘이 있고 싶었어요. 우리는 창고 그늘에 숨어 포옹했어요. 따뜻한 체온이 그리웠던 걸 실감했죠. 주변에서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저도요. 하지만 숨기기엔 당신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태강의 고백에 가슴이 녹았어요. 이틀 뒤면 떠나야 해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꼭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급히 떨어졌죠. 아, 여기 계셨군요. 유소령님, 긴급 화상회의가 있답니다. 한국 장교였어요. 우리를 의심스럽게 봤지만 다행히 아무 말 없이 돌아갔죠. 조심해야겠어요. 네.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적인 감정을 숨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몰래 만나기로 했어요. 숙소 근처 작은 공원이었죠.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나름 로맨틱하네요. 태강이 웃으며 말했어요. 로맨틱하긴요. 그냥 답답해요. 당신과 자유롭게 데이트하고 싶어요. 프랑스에 가면 연락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매일 할 거예요.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고. 시차가 8시간인데 상관없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죠. 저 별들처럼 우리 사이의 거리도 멀겠죠. 하지만 별은 서로를 향해 빛을 보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태강의 시적인 표현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당신은 군인치고 너무 로맨틱해요. 말이 씨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포병이 시인이 되다니. 우리는 조용히 웃었어요. 행복하면서도 슬펐죠. 이런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약속해줘요. 우리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해요. K9이 우리를 만나게 했듯이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확신이 위안이 됐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목요일 아침 프랑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로 소령, 토요일 오전 비행기로 귀국하시오. K9 도입 관련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빠른 귀국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태강에게 알렸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틀이나 줄었네요.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군인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그날 오후 태강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 밤 남산타워 가요.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죠. 저녁 8시 남산타워에서 만났어요. 태강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도 가져온 유일한 드레스를 입었죠. 아름다워요. 당신도 멋있어요. 우리는 전망대에 올랐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죠.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기가 한화 디펜스 방향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그리고 저기가 한강.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곳. 우리는 추억을 더듬었어요. 짧았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을. 말이 사랑해요. 태강이 갑자기 말했어요.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저도 사랑해요, 태강.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서로의 언어로 사랑을 고백하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죠. 파리에 가도 나를 잊지 말아요.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인데. 태강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선물이에요. 프랑스에서 가끔 꺼내봐 주세요. 상자를 열자 한국 전통 놀이개가 있었어요. 작은 K9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죠.
K9이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잖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라니. 저는 줄 게 없어요. 마리 씨 자신이 선물이에요. 내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 우리는 포옹했어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죠. 기다릴게요.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게요. 저도 기다릴게요. 그리고 꼭 방법을 찾을게요.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타워를 내려와 천천히 걸었어요. 시간을 늦추고 싶었지만 자정은 다가왔죠. 내일 공항엔 가지 마세요. 왜요? 울 것 같아서요. 당신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태강이 슬프게 웃었어요. 알겠어요. 대신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죠. 숙소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짠맛이 났죠. 누구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안녕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때까지 잠시 멀어지는 것뿐이에요. 네,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사랑해요, 마리. 나도 사랑해요, 태강.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하다가 결국 떨어졌어요. 태강이 돌아서 걸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사랑은 이렇게 아픈 거였나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를 만난 것, 사랑하게 된 것. 모든 게 운명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새벽, 짐을 쌌어요. K9 자료들 사이에 태강의 선물을 고이 넣었죠. 놀이개의 작은 K9이 반짝였어요. 약속대로 태강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죠. 안전한 비행 되세요. 파리에 도착하면 연락주세요. 사랑합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첫 마디 말보다 마음이 전해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아름다웠죠. 이제 이곳을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말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봤어요. 태강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죠. 오지 않기로 했잖아요. 미안해요. 못 참겠어서. 이렇게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는 땀에 젖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뛰어온 모양이었죠. 다시 한번 안아도 될까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뛰어들었어요. 공항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봤지만 상관없었죠. 보고 싶을 거예요. 매일매일. 저도요. 하지만 우리는 강하잖아요. 포병은 인내심이 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의 농담에 울면서도 웃었어요. K9 도입이 확정되면 제가 프랑스에 갈 수도 있어요. 기술 지원단으로. 정말요? 네. 그때까지만 참아요. 몇 달이면 돼요. 희망이 생겼어요. 몇 달. 영원보다는 훨씬 가까운 시간이었죠. 그때까지 프랑스어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저도 한국어 배울게요. 당신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벌써 우리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당연하죠.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그의 진지한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는 진심이었어요. 우리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출국 시간이 다가왔어요. 더는 미룰 수 없었죠. 가야 해요. 알아요. 조심해서 가요. 태강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봉투였죠. 비행기에서 읽어요. 마지막 키스를 하고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 결국 돌아봤죠. 태강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입 모양으로 말했죠. 사랑해요. 그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사랑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마리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특별했어요. 상처받고 지친 전사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열정과 진실이 있었죠. 당신이 K9을 만지던 날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 운명이라는 걸. 폴을 대하는 당신의 진지함과 애정이 저를 움직였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과 한강을 걸었던 날, 비를 맞으며 뛰었던 날, 남산타워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날. 모든 순간이 보석 같아요. 이제 잠시 떨어져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거리를 초월할 거예요. K9이 정확히 목표를 맞추듯 우리의 사랑도 정확히 서로를 향할 거예요. 프랑스에서 힘들 때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제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곧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태강.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로 글씨가 번져도 계속 읽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태강이 있겠죠.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놀이개를 꺼내 목에 걸었어요. 작은 K9이 심장 가까이에서 빛났죠. 이제 이것이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될 거예요. 태강, 나도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요.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동쪽을 향하고 있었죠. 파리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에펠탑을 볼 때마다 남산타워가 생각났고 생강을 걸을 때마다 한강이 그리웠어요. 매일 아침 6시 태강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한국은 오후 1시였죠. 오늘은 어때요? K9 도입 보고서 작성 중이에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쓰면 의심받아요. 태강이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지만 K9의 우수성은 확실히 전달하고 있어요. 화면 속 태강은 여전히 잘생겼어요. 군복을 입은 모습이 든든했죠. 보고 싶어요. 저도요. 어제는 마리 씨가 앉았던 자리에 가봤어요. 여전히 당신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쟁이. 벌써 일주일인데. 마음으로 맡은 거예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하루의 활력소였어요. 프랑스 국방부 회의에서 저는 K9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시스템이고 철학입니다. 정확성, 신속성, 그리고 승무원 보호. 모든 면에서 카이사르를 능가합니다. 장군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제 열정적인 발표에 조금씩 설득됐죠. 모로 소령,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겠지? 한 장군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당당히 대답했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판단했습니다. K9은 우리 포병을 한 단계 도약시킬 무기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잘했네, 모로. 상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야. 아마 다음 달쯤 결정이 날 거야. 다음 달이라니. 그럼 태강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태강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정말 프랑스에 갈 수도 있겠네요. 와인 투어 시켜줄게요. 최고의 레스토랑도 가고. 마리 씨와 함께라면 길거리 크레페도 최고의 만찬이에요. 그의 말에 웃었지만 동시에 눈물이 났어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울지 마요. 곧 만날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화면에 다 보여요. 사랑해요, 마리. 나도 사랑해요, 태강. 끊지 못하고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일상, 동료들 이야기, 날씨까지. 사소한 모든 게 소중했죠. 2주가 더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이 났어요. K9 도입 확정이다. 일단 18대를 구매하기로 했어. 상관의 말에 뛰어오를 뻔했어요. 그리고 모로, 자네가 초기 운용 책임자야. 한국 측 기술진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거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어요. 태강을 다시 만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즉시 태강에게 연락했어요. 확정됐어요. K9 도입이 확정됐어요. 태강도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방금 저도 통보받았어요. 제가 기술 지원단장으로 가게 됐어요. 최소 6개월은 프랑스에 머물 거예요. 6개월, 꿈만 같았어요. 언제 와요? 다음 달 초에요. 이제 3주만 기다리면 돼요. 3주.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희망이 있으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놀이개를 꺼내 들었어요. 작은 K9이 달빛에 반짝였죠. 고마워요, K9. 당신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다시 만나게 해주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달콤했어요. 매일이 하루씩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곧, 정말 곧 태강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020년 12월, 드디어 재회의 날이 왔어요. 마리, 샤를 드골 공항 게이트에서 태강이 나타났을 때, 저는 모든 체면을 잊고 뛰어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저도요. 매일 이날만 기다렸어요. 한 달 반 만의 재회였지만 훨씬 오래된 것 같았죠. 파리에 온 걸 환영해요. 이제 6개월 동안 매일 볼 수 있어요. 6개월이 아니라 평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공항을 나와 제가 준비한 아파트로 향했어요.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죠.
와, 정말 파리네요. 창밖을 보며 감탄하는 태강이 귀여웠어요.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우리 집. 그날부터 우리는 준동거를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론 각자 숙소가 있었지만 퇴근 후엔 늘 함께였죠. 낮에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했어요. K9 도입 준비, 프랑스 포병 교육, 시스템 구축. 완벽한 팀워크였죠. 모로 소령과 류 소령은 정말 환상의 팀이네요. 프랑스 포병대장의 칭찬에 우리는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두 달이 지난 2021년 2월의 어느 날, 태강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저녁 에펠탑 전망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만난 지 정확히 4개월째 되는 날이죠.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감동받았어요. 저녁, 에펠탑 전망대 레스토랑은 로맨틱했어요. 파리의 야경이 반짝였죠. 건배예요. 우리의 만남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식사를 하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만남, 어색했던 시작, 서로에게 끌린 순간들.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했어요. 태강이 말했어요. 상처받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강인함이 있었어요. 보호하고 싶으면서도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당신의 전문성에 먼저 끌렸어요. 그리고 점점 인간적인 모습에 빠져들었고요. 디저트가 나왔을 때 태강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말이.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전사였어요. 하지만 서로를 통해 치유받았고 사랑을 찾았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다이아몬드가 빛났죠. 말이 뭐로, 나와 결혼해 줄래요?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임무를 받든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감격해서,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네, 네. 1000번이라도 네예요. 반지를 끼워주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레스토랑 전체에서 박수가 터졌죠. 사랑해요, 마리. 영원히. 나도 사랑해요, 태강. 영원히. 우리는 키스했어요. 에펠탑 꼭대기에서 파리의 불빛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밖으로 나왔을 때 에펠탑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메시 정각의 조명쇼였죠.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당신이 완벽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파리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약혼 반지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죠. 부모님께 언제 알릴까요? 내일 당장 화상통화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벌써 보여요. 프랑스와 한국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려요. 두 나라 가족이 다 참석할 수 있게. K9도 초대해야겠어요. 우리의 큐피드니까. 웃으며 미래를 계획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제약은 있겠지만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하자고. K9이 정확히 목표를 맞추듯 우리의 사랑도 흔들림 없이 서로를 향하자고. 에펠탑 아래서의 프로포즈. 그것은 우리 사랑의 포성이었어요. 이제 진짜 전투, 아니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죠. 2021년 10월 프랑스 베르사유 근처 작은 군사 성당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부 입장. 군복 정장을 입은 프랑스군 동료들이 기립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죠. 태강은 한국군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름다워요. 재단 앞에서 태강이 속삭였어요. 신부님의 주례로 서약을 했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했죠. 질병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네,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했을 때 밖에서 축포가 울렸어요. 프랑스군 의장대의 축하였죠. 그런데 갑자기 더 큰 포성이 들렸어요. 저건. 밖으로 나가보니 K9 세대가 축포를 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깜짝 선물이었죠. K9에 축하해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전쟁 무기가 평화와 사랑을 축하하는 순간이었죠. 11월 서울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 전통을내였죠.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태강은 남색 도포를, 저는 붉은 원삼을 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무겁지만 아름다웠죠. 절을 올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큰절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우시는 걸 봤죠. 멀리 프랑스에서 와서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프랑스어 통역을 들은 우리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태강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어요. 국경을 넘은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피로연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 포병들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K9 축포 발사. 훈련장에 준비된 K9들이 일제히 축포를 발사했어요.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죠. K9 모양의 특수 불꽃이었어요. 포병의 결혼식답네요.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쳤어요. 포병의 사랑은 정확합니다. 목표 명중. 동료들의 구호에 모두가 환호했죠. 두 번의 결혼식, 두 나라의 축복.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됐어요. K9이 맺어준 인연이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된 거죠. 결혼 후에도 우리는 양국을 오가며 생활했어요. 프랑스 K9 부대가 안정화되면서 태강은 한국으로 복귀했고 저는 프랑스에 남았죠. 이렇게 떨어져 사는 신혼부부가 또 있을까요? 영상통화로 태강이 한숨 쉬었어요. 일단 각자 임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꼭 함께 지내요. 군인 부부의 숙명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강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때론 파리에서, 때론 서울에서, 때론 제3국 훈련장에서. 뭐로 소령 남편이 왔다며? 한국에서?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거리를 뛰어넘는 사랑이군. 우리는 군 내 최초의 국제결혼 부부 장교가 됐어요. 많은 관심과 함께 책임감도 따랐죠. 두 분이 양국 군사 협력의 상징입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의 말에 부담도 됐지만 자부심도 생겼어요. 어느 날 태강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파리 주재 한국 방산 대표부에 파견 명령이 났어요. 2년간 파리에서 근무해요. 드디어 결혼 1년 만에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태강이 파리에 온 날 공항에서 그를 맞았어요. 이제 정말 신혼이 시작이네요. 1년 늦은 신혼이지만 더 달콤할 거예요. 우리는 파리 근교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죠. 여기서 아이도 낳고 개도 키우고 벌써 가족 계획이에요? 웃으며 집을 꾸몄어요. 한국 물건과 프랑스 물건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만의 공간. 주말마다 우리는 파리 근교를 여행했어요. 베르사유, 퐁텐블로, 지베르니,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끽했죠. 한국도 아름답지만 프랑스도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동료들은 우리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국제결혼인데도 이렇게 잘 맞다니.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증거지. 물론 문화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도 있었어요.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해요. 바게트가 너무 딱딱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갔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K9 프로젝트도 순조로웠어요. 프랑스군의 K9 운용 능력이 빠르게 향상됐고 유럽 내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였죠. 모로 류 부부가 만든 기적이야. 상관의 칭찬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의 사랑이 양국 협력의 가교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2년째,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거리도, 문화 차이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죠.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포병이잖아요. 한 번 조준한 목표는 놓치지 않죠. 태강의 말처럼 우리의 사랑은 정확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K9의 명중률보다 더 정확했으니까요. 2023년 프랑스와 한국이 공동으로 K9 유럽형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부부가 공동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됐죠. 모로 소령과 류 중령은 이 프로젝트의 최적임자입니다. 태강은 이미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고 저도 곧 진급 예정이었어요. K9 유럽형은 기존 K9의 장점에 유럽 지형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첫 회의에서 태강이 발표했어요. 산악 지형이 많은 알프스, 습지가 많은 네덜란드,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북유럽,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죠. 저는 프랑스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정리했어요. 나토 표준 탄약 호환성, 유럽 철도 수송 규격, 그리고 EU 환경 규제 준수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어요. 기술적 전문성과 문화적 이해를 모두 갖췄으니까요.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협력했고 우리는 극악의 역할을 했죠. 모로 소령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한국 팀이 인정했어요. 류중령님 아이디어가 탁월해요. 그대로 적용하죠.
프랑스 팀도 수긍했죠. 야근이 많았지만 함께여서 힘들지 않았어요. 커피 좀 마실래요? 태강이 진한 커피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K9 이유가 유럽을 지킬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6개월의 개발 끝에 첫 시제품이 나왔어요. K9 EU, 유럽형이었죠. 시험 사격 날, 긴장이 됐어요.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발사. K9 EU가 포효했어요. 개량된 자동장 전장치는 더 빨랐고, 유럽형 사격 통제 시스템은 더 정밀했죠. 전탄 명중, CEP 3m, 환호성이 터졌어요. 원형 공산 오차 3m는 경이적인 정확도였죠.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저도 모르게 태강을 껴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모로 류 부부의 역작이군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가 즉시 도입 의사를 밝혔죠.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죠. 나토 사령관의 평가였어요.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태강이 건배사를 했어요. K9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이제 우리가 더 나은 K9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기술과 사랑의 선순환. 모두가 웃으며 건배했어요. K9 이유와 모로 류 부부에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는 행복했어요. 최고의 파트너예요. 당신은 업무에서도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만든 K9 이유는 곧 유럽 전역에 배치될 거예요. 전쟁 억지력이 되어 평화를 지킬 거고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성취하는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던 날 태강이 말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뭘까요? 글쎄요. 우리만의 프로젝트는 어때요? 우리만의? 저는 배를 쓸어내렸어요. 태강의 눈이 커졌죠. 정말, 정말이에요? 네. 2달째예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태강이 저를 안아들고 빙빙 돌았어요.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K9 이후보다 더 완벽한. 웃으며 울었어요. K9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니까요. 우리 가족 프로젝트가. 임신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시어머니는 영상통화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벌써 이름도 생각해뒀어. 한국 이름으로는 어머니,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요. 프랑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손주야, 당장 파리로 와서 같이 살자. 엄마, 우리도 일이 있어요. 양쪽 할머니가 될 분들의 경쟁이 시작됐죠. 태강은 극진했어요. 매일 아침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퇴근하면 제 배에 대고 이야기했죠. 아가야, 아빠야. 오늘 K9이 멋지게 사격했어. 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3개월인데 들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아기는 천재일 거예요. 군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프랑스군 최초의 한국계 혼혈 아기라고 의료진도 특별히 신경 썼죠.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심장 소리 들어보실래요? 두근두근 힘찬 심장 소리. 생명의 신비였어요. 5개월째 성별을 알게 됐어요. 딸이에요. 예쁜 공주님이에요. 태강이 벌써 딸바보가 됐어요. 이름 뭐로 할까요? 한국 이름은 하늘, 프랑스 이름은 엘리즈 어때요? 하늘? 왜 하늘이에요? 우리가 포병이잖아요.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처럼 넓고 맑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즈도 예뻐요. 엘리즈 하늘류. 완벽해요. 배가 불러오면서 일하기 힘들었지만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모로 중령님은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중령으로 진급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K9 프로젝트를 완수하다니 대단해요. K9 이후의 성공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주목받았어요. 임신한 여군 장교가 국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건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8개월째 베이비 샤워를 했어요. 프랑스와 한국 동료들이 모두 모였죠. 미래의 포병 장군님을 위해 K9 모양의 케이크를 보고 웃음이 터졌어요. 이 아이는 축복받았어요. 양국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태어나니까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프랑스 전통 아기 옷, 한국 베네 저고리,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작은 K9 모형이었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난감이었죠. 아가씨가 가지고 놀 장난감이에요. 포병 영재교육용. 모두가 웃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양가 부모님이 모두 파리로 오셨어요. 한국에서 미역 가져왔어. 산후조리의 최고야. 프랑스에도 좋은 산후 요리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줄게요. 두 어머니의 음식 경쟁이 시작됐지만 사랑이 넘쳤어요. 드디어 진통이 시작됐어요. 침착해요.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호흡하는 거예요. 태강이 옆에서 코치했어요. 포병 훈련처럼 정확하게 12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우리 엘리즈가 태어났어요.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 건강한 아기였어요. 3.8kg의 건강한 여아입니다. 태강이 감격해서 울었어요. 고생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딸이에요. 엘리즈는 정말 예뻤어요. 태강의 큰 눈과 제 금발이 조화롭게 섞였죠. 한국과 프랑스의 장점만 모았네. 할머니들이 번갈아 안아주셨어요. 이쁜 내 강아지, 할머니야. 마뿌띠뜨 쉐리, 봉주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두 언어로 축복받는 아기. 정말 특별한 탄생이었어요. 병원에는 축하 인파가 끊이지 않았어요. 프랑스군과 한국군 동료들이 모두 왔죠. K9 베이비, 한불 동맹의 결정체. 엘리즈는 태어나자마자 유명인이 됐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집에는 양가,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죠. 미역국 먹어야 해. 수프도 좋아요. 결국 둘 다 먹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산후조리였죠. 엘리즈를 보며 태강이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처럼 군인이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뭐가 되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전쟁 없는 세상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엘리즈를 안고 창밖을 봤어요. 파리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죠. K9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사랑이 엘리즈를 만들었어요. 전쟁 무기가 평화의 씨앗을 만든 거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엘리즈가 태어난 지 한 달,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100일 잔치는 아니지만 프랑스식 환영 파티와 한국의 3.7일 전통을 합친 행사였죠. 오늘은 엘리즈 하늘류의 공식 데뷔예요. 집에 모인 친구들과 동료들이 박수쳤어요. 엘리즈는 한복과 프랑스 드레스를 번갈아 입었어요. 분홍 저고리를 입은 모습도,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천사 같았죠. 정말 국제적인 아기네요. 프랑스 대사관 직원이 감탄했어요. 네, 우리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양국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 아이는 산증인이에요. 프랑스와 한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태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물로 받은 것 중 가장 특별한 건 역시 K9 관련 선물들이었어요. 이건 K9 이후 첫 양산 모델의 부품으로 만든 기념품이에요. 한화 디펜스에서 보낸 특별 제작품이었죠. 엘리즈가 컸을 때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부모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군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대에서 많이 배려해줬죠. 수유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중령님. 근무 시간도 조정 가능합니다. 프랑스군의 육아 지원 정책은 정말 좋았어요. 엘리즈는 두 언어를 동시에 들으며 자랐어요. 엄마 왔어요. 마망 아리베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아빠도 있어. 아빠. 태강은 한국어로, 저는 프랑스어로 말했죠. 가끔은 섞어서도 쓰고요. 6개월이 됐을 때 엘리즈가 처음으로 뒤집기에 성공했어요. 봤어요? 우리 딸이 뒤집었어요. 역시 포병의 딸이야. 정확한 동작. 모든 게 특별했어요. 첫 이유식, 첫 기어가기, 첫 앉기. 마마마마. 8개월에 처음으로 엄마를 불렀어요. 한국식도 프랑스식도 아닌 범용 발음이었죠. 아빠는? 아빠도 불러줘. 태강이 애원했지만 엘리즈는 까르르 웃기만 했어요. 돌이 다가오자 또 고민이 생겼어요. 돌잔치는 꼭 해야죠. 시어머니의 주장이었어요. 프랑스에선 보통 세례식을 크게 해요. 우리 어머니의 의견이었고요. 결국 둘 다 하기로 했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성당에서 세례식을, 다음날 한국식 돌잔치를 했죠. 돌잡이 시간,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어요. 실, 돈, 마이크, 청진기,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K9 모형.
엘리즈가 기어가더니 K9을 잡았어요. 역시 포병 장군감이야. 모두가 환호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반짝거려서 잡은 거예요. 하지만 저도 내심 기뻤죠. 우리의 인연을 만든 K9을 딸이 선택하다니. 엘리즈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군 생활도 계속됐어요. 곧 한국으로 복귀 명령이 날 것 같아요. 태강의 파리 근무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요. 가족이 떨어져 살 순 없죠. 하지만 당신 진급도 있고, 진급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엘리즈에게는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되는 거였죠. 이사 준비를 하며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태어난 한국계 프랑스인 우리 딸. 이제 한국에서 자랄 프랑스계 한국인이 되는 거죠. 엘리즈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우리가 특별하니까요. K9이 만든 가족. K9 모형을 든 엘리즈를 보며 웃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아빠가 전쟁 무기를 통해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믿을까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의 기적이에요. 엘리즈 하늘류, 두 나라의 사랑을 담은 우리의 보물이죠. 한국에 온 지 6개월, 우리는 서울 용산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프랑스와는 다른 환경이었지만 엘리즈는 잘 적응했죠.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에요. 주말마다 양가를 번갈아 방문했어요. 시댁에 가면 한국 문화를, 저희 부모님이 계신 호텔에 가면 프랑스 문화를 경험했죠. 우리 엘리즈, 된장찌개 먹어볼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먹이셨어요. 맘마. 엘리즈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뿌듯해하셨죠. 역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구나. 다음 날 저희 부모님과의 식사에서는 치즈를 잘 먹었어요. 봐요. 프랑스인이에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셨죠. 우리 집 식탁은 정말 국제적이었어요. 아침은 바게트와 김치, 점심은 비빔밥, 저녁은 스테이크와 된장국. 엘리즈는 미식가가 될 거예요. 아니면 혼란스러워할지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엘리즈가 2살이 되자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물 주세요. 실부플레,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섞었었죠. 아빠, 뽀뽀. 비주,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엘리즈는 인기가 많았어요. 엘리즈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아이들도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뿌듯했죠. 우리의 일과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아침 6시, 태강이 엘리즈를 깨웠어요. 우리 공주님, 일어날 시간이에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태강이 엘리즈를 씻기고 옷을 입혔죠.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오늘은 엄마가 데려다 줄게. 내일은 아빠 차례. 출근길에 엘리즈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각자 부대로 향했어요. 저는 주한 프랑스 무관부에서, 태강은 계룡대에서 근무했죠. 점심시간에는 영상통화를 했어요. 엘리즈 어때? 선생님이 그러는데 프랑스 노래를 가르쳐줬대요. 퇴근 후엔 가족 시간이었어요.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엘리즈와 놀아줬죠. 아빠, 비행기. 태강이 엘리즈를 들어 올려 비행기 놀이를 했어요. 조심해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걱정 마요. 포병은 정확하니까. 주말엔 특별한 활동을 했어요. 한 주는 경복궁, 다음 주는 프랑스 문화원. 엘리즈야, 여기가 한국의 궁궐이야. 와, 예뻐요.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엘리즈가 대견했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엘리즈가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을까요? 가끔 걱정이 됐죠.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돼요. 두 문화를 모두 자랑스러워하도록. 태강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엘리즈의 3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의 특별한 평범함은 계속될 거예요. K9이 만든 가족, 사랑으로 이어진 3사람. 우리는 국경도 문화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프랑스 여군 장교 마리 모로와 한국 포병 장교 유태강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전쟁 무기 K9이 맺어준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 국경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되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개인의 행복과 국가적 의무를 조화롭게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 그들의 여정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을까요? K9이 증명한 한국 방산의 우수성과 함께 기술 너머의 인간적 가치를 보여준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과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국제 협력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